투표하러 온 TV, 특별선거 730 재보궐선거죠. 투표하러 온 TV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일부 선거 뉴스와이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권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세희입니다. 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함께하는 특별생방송 730 재보궐선거 투표하러 온 TV는 총 3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ECTV와 라이브 730TV에서 생중계가 되고 있고요. 인터넷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그리고 유스트림 유튜브 방송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수화 방송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로 들어가시면 수화 방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부터 10시 반까지 진행되는 일부 선거 뉴스와이드에서는 선거에 대해서 궁금했던 많은 부분들을 좀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신 두 분이 있습니다. 먼저 한은지 리포터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알찬 선거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현주 리포터도 환영합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현주입니다. 오늘 선거 관련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풍성한 정보 기대를 해보겠고요. 오늘 730 재보궐선거 특별 생방송답게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가 많이 있습니다. 김세희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730 재보궐선거 특별 생방송 투표하러 온 TV 일부 선거 뉴스와이드에서는요. 그동안 유권자들이 쉽게 볼 수 없었던 투표 개시 절차와 마감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특설 무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럼 특설 무대에 나가 있는 박시영 리포터 불러보겠습니다. 박시영 리포터. 네, 박시영입니다. 저는 지금 특설 무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선거의 시작 전부터 끝 모든 과정을 한눈에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무대입니다. 지금 제 곁에는 개그맨 김경진 씨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경진입니다. 이 무대에 나오니까 굉장히 긴장감도 들고 궁금증도 마구마구 생기는데요. 그 궁금증들 모아서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저희는 조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메인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네. 생생한 현장 체험도 아주 볼거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선거의 모든 과정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선거 방송의 꽃은 바로 실시간 투표 상황일 텐데요. 네. 우혜아 선거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지난 6사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이어서 730 재보궐선거에서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우혜아입니다.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서도 저는 이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각 지역별 투 개표율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 26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에서는 전국 사전투표율이 7.98%를 기록했는데요. 이 가운데 순천시 곡성군이 13.23%로 가장 높았고요. 부산 해운대 기장군 갑이 3.89%로 가장 낮았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메인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이번에는 투표소에 또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또 리포터가 나와 있는데요. 네네. 먼저 수원에 나가 있는 이채연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저는 수원 병선거구 우만일동 제1투표소인 우만일동 주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원활하게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투표소 위치 반드시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곳 우만일동 주민센터 투표소는 지하로 들어오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소 위치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오늘 투표 마감 때까지 반드시 오셔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메인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전부터 생생한 선거 현장의 모습을 위해서 정말 발빠르게 네, 열심히 그렇습니다. 뛰고 계시네요. 네, 덕분에 저희도 선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은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표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좀 투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또 오늘 특별한 분들이 저희와 함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죠? 네, 특별합니다. 정말 네. 귀한 시간을 내주신 분들인데 네. 20명의 유권자분들이 오늘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거구에 해당되신 분들은 투표를 하고 오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꼭 투표에 동참을 하시고 저희 방송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730 재보궐선거 특별 생방송 투표하러 온 TV는 유권자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걱정도 팔자. 선거로 풀자. 7월 30일 보궐선거.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응원하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730 재보궐선거 특별 생방송 투표하러 온 TV 일부 선거 뉴스와이드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권대희 아나운서. 네. 오늘 혹시 진행되고 있는 재보궐선거가 몇 곳에서 열리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 6.4 지방선거와 달리 전국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고요. 16개 선거구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은 많은 유권자들이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고 하셔가지고요. 네. 저희가 이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홍현주 리포터가 전해준다고 하시는데요. 맞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 730 재보궐선거는요, 6.4 지방선거와는 달리 전국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유권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730 재보궐선거의 그 숨가쁜 일정과 어떻게 투표에 참여하면 될지 그 준비 과정을 제가 직접 준비해봤습니다. 숨가팠던 21일간의 730 재보궐선거 이야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7월 10일과 11일, 730 재보궐선거에 후보자 등록이 있던 날. 미니 총선이라 불릴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재보궐선거답게 이틀간 총 58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730 재보궐선거는 총 16개 선거구에서 치러지게 되며 국회의원 선거가 15곳, 기초의회의원 선거가 한 곳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어디 볼까요? 먼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를 살펴보면 서울 동작구 을,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갑, 광주 광산구 을, 대전 대덕구, 울산 남구 을, 경기 수원시 을, 수원시 병, 수원시 정, 경기 평택시 을, 경기 김포시,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태안군, 전남 순천시 곡성군, 전남 나주시 화순군, 전남 담양군, 한평군, 영광군, 장성군 이렇게 총 15곳이며 기초의회의원 선거는 경기 수원시사 한 곳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7월 17일 선거운동기간 개시와 함께 시작된 각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7월의 뜨거운 열기만큼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후보자들의 열띤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3일. 선거 당일인 오늘은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월 18일 730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자 수가 최종 확정됐는데요. 선거인명부에는 1995년 7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19세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이 등재됩니다. 그리고 기초의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수원시사 선거구는 영주의 체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외국인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가 7월 18일까지 첩보됐습니다. 선거벽보는 국회의원 선거 15개 선거구 7,175개소와 기초의회의원 선거 1개 선거구 91개소로 총 16개 선거구 7,266개소에 첩보됐는데요. 후보자와 관련한 정보와 홍보에 관한 사항이 담긴 선거벽보와 함께 오해손 방지를 당부하는 주의문과 투표 안내 포스터도 첩보되었습니다. (7월 20일까지)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의 발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와 투표 안내문이 함께 발송되었는데요. 같은 날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점자 투표 안내문과 거소투표 신청자들의 거소투표용지도 함께 발송되었습니다. 투표 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투표 방법과 시간 등 투표하러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선거 공보에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홍보 내용뿐만 아니라 재산 병역,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 전과 기록, 직업, 학력, 경력 등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가 담겨 있어서 유권자분들께서는 후보자와 관련된 필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TV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복지 등과 관련한 각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화면을 통해 직접 보고 들으며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총 22회 토론회 또는 연설회가 19일부터 24일까지 공영방송사와 중계유선 방송을 통해 방송되었습니다. 7월 25일과 26일 730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730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일은 25일과 26일이었는데요. 지난 6.4 지방선거 때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전투표가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만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총 288만 455명의 유권자 중 22만 9,986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7.98%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관내 선거인의 사전투표함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송돼 개표시까지 안전하게 보관되고 관내 선거인의 투표지가 담긴 회송용 봉투는 매일 사전투표가 마감된 즉시 우체국에 인계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됐습니다. 7월 29일까지 투개표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국 16개 선거구에 투표소는 총 1,003개소, 개표소는 총 21개소가 설치되었는데요. 투표소는 학교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같은 관공서,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그 밖에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됩니다. 투표 절차에 필요한 기표대, 투표함 등의 설비뿐 아니라 투표 안내도와 동선 안내 화살표 등을 붙이며 선거인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개표소는 총 21곳이 설치되었습니다. 개표소는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구역 안에서 개표 관리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 공고하는데요. 선거인 수와 투표구 수, 부대시설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 절차에 따른 각 부서별로 필요한 물품 등을 체크하며 2, 3일에 걸쳐 개표소 설비가 진행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숨가쁜 21일간의 일정이 지나고 오늘 드디어 730 재보궐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혹시 두 분 MC께서는 투표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알긴 아는데요. 그 신분증에 사진과 제 실물이 좀 많이 달라서 확인하시는 분이 조금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어쨌든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확인한 다음에 종이를 봐서 기표하는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요. 네, 더하자면 뭐 신분증 대조해서 선거인 명부에 기재를 했던 기억도 나네요. 두 MC께서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하지만 알쏭달쏭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비디오를 보면서 투표 절차에 대해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러 가시게요. 네, 투표하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요. 따라해 보세요. 먼저 투표 사무원에게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신분증 확인이 끝난 다음에는요, 투표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선거 임명부에 서명을 합니다. 네, 서명이 끝났으면요, 다음 투표 사무원에게 갑니다. 네, 이제 투표 용지를 수령하시고요. 투표 용지 수령이 끝나면 이제 드디어 기표소로 가십니다. 기표소의 모습이 좀 전에보다는 다소 다른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더 밝은 분위기를 위해 신형 개표대가 새롭게 제작된 모습인데요. 신형 개표대는 측면으로 정렬되고 다른 유권자와 충분한 거리가 유지됩니다. 때문에 비밀 투표 원칙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기표대도 별도로 제작돼 있습니다.
이제 기표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기표대 안으로 들어가면 기표대가 가려있지 않고 뚫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직 어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가림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원하시면 현장에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대 안에서 꼼꼼하고 신중하게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표가 모두 마치셨으면 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시면 드디어 투표가 완료됩니다. 네, 이렇게 투표하기 전혀 어렵지 않죠? 이제 투표 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지난 6사 선거보다는 좀 간단하게 네. 투표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잘 몰라서 투표를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은 속 시원한 정보가 되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기에 더욱 소중한 한 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 꼭 소중한 한 표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고생을 하고 계시고 노고가 있었구나 새삼 알게 됐고요. 이 자리를 위해서 오늘을 위해 21일간 달려온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과 함께 여러분의 관심 또한 소중한 투표로 이어지길 꼭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투표 상황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투표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9시 18분이 지금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9시 투표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국 투표율 9시 기준입니다. 5.60% 나타내고 있고요. 지역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동작 을입니다. 8.0%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은 경기 지역입니다. 경기 수원을 4.5, 경기 수원사 4.7, 경기 수원병 4.9, 경기 수원정 4.9, 경기 평택을 5.1, 경기 김포시 5.9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도입니다. 대전 대덕 6.0, 충북 충주 5.9, 충남 서산 태안 5.1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부지방입니다. 광주 광산을 3.5, 전남 순천 곡성 9.0, 전남 나주 화순 6.4,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5.6, 부산 해운대 기장갑 3.9, 울산 남구을 4.8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9시 정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된 투표율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과연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 4월 27일에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43.5%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요. 2006년 7월 26일에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24.8%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오늘 치러지는 730 재보궐선거는 여름 휴가철과 겹치면서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바쁘시더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 표의 주권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거캐스터 우예였습니다. 메인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지난 7월 25일과 26일 양일간 730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투표율도 아주 만만치 않았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율이요. 역대 재보선 사전투표율 중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선거와 투표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처럼 오늘도 많은 분들이 투표에 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번에는 특별 생방송 730 재보궐선거 투표론 TV에서 준비한 게 많은데요. 특설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설 무대 나와주세요. 네, 특설무대에 있는 박시영 리포터인데요. 이곳은 투표의 모든 과정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전 6시부터 막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전 6시 근데 투표 시작 전에 꼭 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고요. 그냥 투표하면 되지 뭘 또 준비해야 하나요? 네, 투표를 시작하는 오전 6시 이전에 투표 사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투표 개시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는 투표 사무를 총괄하는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를 보조하는 투표 사무원들이 참여하시겠습니다. 그럼 선거 준비가 너무 궁금하거나 보고 싶은 사람들은 구경을 와도 되는 거예요? 개표 과정과는 달리 투표 과정에는 일반인들은 참가는 하지 않으시고요. 대신에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 참관인들이 투표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경진 씨가 네, 너무 예. 투표하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앞서는 것 같은데 그 전의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럼 투표 시작하기 전에 어떤 걸 먼저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투표 사무 종사자들이 한데 모여서 공정한 투표 관리를 다짐하는 선서가 있겠습니다. 아, 선서 뭐 이런 거 맞나요? 네. 반장 선거 때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경진 씨가. 그럼요, 저 반장 출신이에요. 정말요? 그럼요. 네, 믿거나 말거나. 네, 어쨌든 선서 좀 보여주세요. 예. 선서 우리 땡땡동 제1투표소의 투표사무원은 2014년 7월 30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투표를 관리함에 있어 오직 헌법과 법규에 준거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합니다. 비장해졌어요. 네, 마음까지도 저희가 비장해진 것 같은데요. 이제 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이제는 그 투표 개시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투표함을 봉쇄 봉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아, 이게 투표함인가요? 아, 이게 그 말로만 듣던 투표함. 저희가 지금 이 투표함 앞에 와 있는데요. 투표함 굉장히 가볍네요. 네, 경지 씨 한번 이렇게 두드려 보시겠어요? 예. 굉장히 단단한 것 같아요. 단단하고 가볍고 네. 이걸로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나라로 떠나면 어떨까요? 네, 우주선이요. 토끼도 네. 투표하라고. 아마 건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건의합니다. 네, 별로 듣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이 힘드시는 안에 것 일단 뭐가 좀 없나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먼저 투표함을 안에? 확인을 하고 투표함 내부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중요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네, 없습니다. 경진 씨 아무것도 없어요. 네, 경진 씨 나오시고요. 네, 네, 깨끗해요. 네,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그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됐으니까요. 투표함 뚜껑을 닫고 뚜껑을 네, 네. 투표함 딱 닫고 자물쇠로 봉쇄하는 절차를 가지겠습니다. 네, 예. 뚜껑을. 이 앞뒤가 있나요? 뚜껑도? 앞뒤가 뚜껑이 아, 없다고 없어요? 합니다. 네. 제가 금방 자물쇠를 닫았네요. 네, 자물쇠. 자물쇠. 자물쇠 근데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게 자물쇠인가요? 네, 열쇠를 자물쇠. 주셔야죠, 열쇠. 이 자물쇠는 네. 일회용 자물쇠로 열쇠가 없습니다. 투표함은 한번 봉쇄가 되고 나면 다시 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일회용 자물쇠를 사용하겠습니다. 아, 그럼 제가 한번 잠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투표함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일회용 자물쇠라고 합니다. 지금 경진 씨가 잠그고 있는데요. 네, 한쪽을 경진 씨. 네. 된 거예요? 봉쇄. 네, 봉쇄가 네, 봉쇄! 된 거고. 이쪽도 하셔야 되고요. 아, 뒤에도 뒤쪽에도 있어요? 똑같은 자물쇠가 하나 더 있거든요. 예. 네, 뒤에도 이렇게. 자물쇠를 넣어서 지금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주선만큼 단단해서 쉽게 잘 되지 않아요. 봉쇄! 봉쇄 완료. 네, 봉쇄를 마쳤는데요. 그럼 이제 다 봉쇄가 된 건가요? 봉쇄 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네. 봉쇄 절차 이후에는 봉인 스티커로 봉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네. 남았군요. 아, 봉인 스티커. 스티커. 네. 이것도 경진 씨가 직접 한번 해보시겠어요? 봉인 스티커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예, 이 스티커를 네. 붙이면 되나요? 네, 자물쇠 위에 붙이시면 됩니다. 자물쇠 자물쇠 위에 위에. 이중으로 잠금을 합니다. 네, 봉인 투표 관리관이 스티커가-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김경진 씨가 한번 직접 한번 서명 한번 경진 씨 해보시죠. 오늘 투표 관리관이 되신 거예요. 아, 그러게요. 뭔가 승진한 느낌인데요. 네. 네. 여기다 사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경진 씨 이름을 적어주시죠. 네. 영어로 써도 돼요? 네. 네, 한글로 쓸까요? 네 한글로 쓰시죠. 영어로 쓸 줄 안다고 자랑하려고 그랬죠. 썼습니다. 네, 한글로 쓰셨어요. 자, 이러면 완전히 이제 마친 건가요? 네. 봉쇄를? 네, 봉인 절차를 모두 마친 거고요. 네. 이 봉인 스티커는 부착 후 떼어내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특수 제작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봤는데도 이렇게 모습이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그러면 훼손이 되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떼어보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회손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훼손 잘 시키죠? 네, 네, 그럼요. 한번 떼보죠. 아, 떼셨어요. 달라졌어요. 스티커와 네, 정상 정상 스티커와 스티커와 비교해 비교를 보시죠. 해보시면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정상이 이쪽이고요. 예, 글씨가 네. 이렇게. 훼손된 표시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훼손되면 막 글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절대 훼손할 수 없겠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전을
야, 그러면 이제 봉쇄 절차가 끝난 거예요? 네, 이 투표함의 봉쇄 봉인 절차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근데 아직 확인해야 될 게 남았다고 들었거든요. 뭐 기표대에 가서 이 내외를 모두 확인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기표소 내외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 기표 용구가 잘 찍히느냐 뭐 이런 것을 검사하는 단계가 진행되겠습니다. 아, 그럼 기표대로 이동해 볼까요? 예, 여기 기표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 기표대 제가 그동안 선거할 때는 이 천 속에 들어가서 몰래 이렇게 비밀스럽게 네. 선거를 했는데 저번 지방선거 6.4 지방선거에서는 굉장히 허해요 뒤가.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네. 예, 좀 어색했거든요. 네. 이거 왜 바뀐 거예요?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이 가림막이 없는 형태의 신형 기표대를 도입하게 됐는데요. 이 신형 기표대는 투표소를 보다 밝고 쾌적하게 개선을 하고 선거인이 가림막을 들어올리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뒤가 저렇게 뚫려 있으니까 왠지 누가 볼 것 같고 왠지 컨닝할 것 같고 그런 거는 에이. 예. 경진 씨 선거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아, 해봤죠. 투표 안 해보셨죠? 아, 불안하더라고요. 아, 비밀 선거 모르십니까? 선거의 4대 원칙이잖아요. 근데 또 지난번에 보니까 6.4 지방선거 때 이렇게 밑에 줄이 쳐져 있더라고요. 간격대로.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기표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측면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대기하는 선거인의 경우에 여기 바닥에 보시는 선거인 대기선 밖에 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므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는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서 이렇게 대기하는 거죠. 네. 예.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여러분 경진 씨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네. 그 만에 하나, 10,000명 중에 1명 정도는 혹시나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진 씨처럼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현장에서도 가림막을 부착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경진 씨 한번 보시죠. 예, 예. 네. 아, 위에 가림막 우와! 있었어요. 우와, 가림막이다. 우와. 아, 이거 뭐 트랜스포머야. 어머, 경진 씨 네, 안 보이네요. 네. 얼굴은 보여. 얼굴은 보여. 처음 불안하시면 이렇게 할 수도 네,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네. 네. 이렇게 2중, 3중으로 설치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없도록 배려를 해주셨는데요. 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런 기표대가 굉장히 보편화돼 있다고요. 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가림막이 없는 형태의 기표대를 도입하고 있고요. 투표의 비밀이 침해됐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투표함도 확인했고 저희가 기표대도 확인했으니까 이제 투표하러 갑시다. 네. 갑시다. 네, 갈까요? 기표소 내부에 다른 낙서가 있는지 이런 검사도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주무관님. 마지막으로 네. 기표소 안에 낙서가 있거나 다른 표시가 없는지 점검을 함으로써 모두 투표 개시 절차가 마무리가 되고요. 오전 6시 정각부터 투표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한층 더 쾌적하고 이런 아름답게 정돈된 환경을 보니까요. 정말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진 씨 어떠셨어요? 예, 사실 투표하는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하지만 이 5분을 위해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하는 걸 보니까 저도 이 5분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예, 여러분 이 소중한 5분 놓치지 마세요. 네,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많은 유권자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메인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경진 씨가 투표함을 잠그는 봉쇄 과정을 보니까요. 어느 집을 누구를 집을 좀 터는 느낌의 어설픈 도둑의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런 느낌 들어서 방청객 분들도 그렇고 지켜보는 저희들도 좀 즐거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보통 투표를 갈 때 그냥 쉽게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공정하고 그 어떤 부정도 없애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동안 많은 분들의 노고가 얼마나 컸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투표 시작 전에 선서를 하고 검사도 하고 준비도 이렇게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한다는 네. 사실을 보고서 투표를 하러 갈 때는 그냥 무심결에 저도 네. 모든 걸 다 지나쳤던 생각이 나는데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행사다 보니까 더욱더 공정하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투표함의 자물쇠까지 또 스티커까지 정말 철저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도 저희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이제 투표 개시 절차를 좀 알아봤으니까요. 이번에 투표가 또 진행되고 있는 현장은 어떤지 네. 궁금하실 겁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수원에 나가 있는 이채연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저는 수원 병선거구 우만일동 제1투표소인 우만일동 주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이곳 투표소를 찾고 있는데요. 오늘은 평일이다 보니까 공휴일인 선거날에 비해서는 비교적 붐비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투표가 시작된 지 약 3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유권자들이 이곳 투표소를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투표하는 절차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번 730 재보궐선거 투표 과정 굉장히 쉽습니다. 잠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가장 먼저 투표소에 도착하면 신분증을 제시한 후에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하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투표용지 한 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비어있는 기표소로 들어가서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에 적힌 후보자를 기표합니다. 이때 무효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그런 후에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모든 투표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투표 절차 어렵지 않고 쉽게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쉽고 간단한 730 재보궐선거,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함께 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우만일동 제1투표소인 우만일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채은이었습니다. 메인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정말 뭐 간단한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리 선거구에 어떤 후보가 있는지 좀 미리 알고 나서 확인을 하고 나서 가시면 좀 더 빠르고 쉽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방청객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그 전에 권대희 아나운서는 이 투표 개시와 투표 방법을 보니까 소감이 좀 어떠세요? 역시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을 하셨구나. 투표로 온 TV를 잘 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모든 유권자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투표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요. 네. 신분증을 꼭 지참을 하시고 8시까지 투표소에 가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730 재보궐선거 특별생방송 투표론 TV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기도 수원의 번화가에서 길 가는 여성들을 막무가내로 성추행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빨간 티셔츠를 입은 한 남성. 오빠 나 갔다 올게. 어디 가냐? 나 집 앞에 잠깐 갔다 올게. 걱정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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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왔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걱정되십니까? 엄마. 나 어때? 다 챙겼지? 이번 면접은 될 것 같아. 정말 잘 될까? 그럼. 걱정되십니까? 걱정도 팔자, 선거로 풀자. 7월 30일 보궐선거.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응원하세요. 네, 라이브 730 재보궐선거 선거방송 1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권대희 아나운서, 네. 혹시 오늘 투표 마감 시간 알고 계시죠? 네, 당연히 알죠. 네. 오늘 물론이죠. 당연히 알죠.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 네. 오늘 임기 만료 투표가 아닌 재보궐선거다 보니까 아마 지금 TV 보고 계신 분들이
오늘 6시 아닐까 생각하실 텐데 네. 아닙니다. 8시까지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직 730 재보궐선거 투표 마감 시간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은지 리포터가 직접 준비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한은지 리포터? 네, 제가 야심차게 준비해봤는데요. 730 재보궐선거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이 시간 딱 집중하시면 궁금증이 확 풀리실 겁니다. 730 재보궐선거 집중적으로 탐구해봤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유권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네, 바로 730 재보궐선거가 무엇이고 또 왜, 어디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선 재보궐선거는요, 국회의원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들 중 변동이 생겨 공석이 발생했을 때 선거되는 실시인데요. 이번 730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16곳, 그리고 지방기초의회 의원 1곳, 총 16곳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는 서울, 부산, 그리고 광주, 그리고 대전, 그리고 울산은 각각 1곳씩 이렇게 충북, 충주시까지 총 15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경기 수원지사 1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지역에 해당하시는 유권자 여러분들 오늘 꼭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투표하러 가실 준비 다 되셨나요? 아, 그런데 잠깐만요. 이 투표하러 가시기 전에 꼭 알고 가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건 매번 선거 때마다 항상 유념하셔야 될 점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은 꼭 지키자 베스트 3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함께 살펴보실까요? 네, 투표소에서 주의해야 할 3가지. 첫 번째입니다. 먼저 이 투표하러 가실 때 당연히 신분증은 꼭 챙기셔야겠죠. 이 간혹 신분증을 놓고 오셔서 투표하러 오셔서 그냥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다고 합니다. 여권이나 이 공무원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이 사진이 첨부된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첨부하시면 되니까요. 꼭 신분증 챙기는 센스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의사항은요. 인증샷, 이것만은 지키자입니다. 예, 요즘 이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죠. 스타를 비롯해서 일반인들도 이 투표 인증샷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간혹 인증샷을 잘못 올려서 이 사진을 다시 내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이 투표 인증샷,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함께 찍으시면 정말 불법이니까요.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제가 이 투표 인증샷을 잘 찍을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요? 네. 네, 투표소 밖에 이 포토존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 포토존을 이용하시면은 정말 더 예쁘게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지난 6사 지방선거 때 저는 포토샵에서 사진 인증샷 남겼죠. 아, 네. 그러셨군요. 네. 이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이 투표소도 있거든요. 참고하셔서 맞습니다. 예, 포토존 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마지막 이제 투표소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인데요. 아이와 함께 가셨을 때입니다. 요즘 교육의 현장이라고 해서 이 아이를 동반해서 투표소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 투표소 안에는 초등학생까지 입장이 가능하고요.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이 점 유념하셔서 우리 미래의 유권자인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경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제가 3가지 투표소에서 유의할 사항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네. 참 쉽죠. 참 쉽죠. 네, 예. 참 쉽죠. 네, 고개 숙여 네.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어렵게 시간을 내서 투표소를 향했는데 이런 것들을 놓치는 바람에 헛걸음하기도 하고 아이들 교육도 못 놓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그냥 이 정보만 알게 되면 현명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아름다운 선거 문화를 만드니까요. 제가 알려드렸던 이 투표소에서 주의해야 할 3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신분증은 계속해서 6사 지방선거 방송을 통해서도 저희가 강조를 거듭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신분증은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공인 인증이 된 네. 본인의 사진이 첨부가 된 사진 그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뭐 주민등록증, 또 여권,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운전면허증 이런 네. 종류의 신분증이면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꼭 신분증 챙기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또 이제 기표도 잘 해야 될 텐데 기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한은지 리포터가 또 네. 준비하고 있죠. 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730 재보궐선거는요, 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게 시간을 내서 투표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투표를 했는데 내 투표용지가 무효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과연 올바른 기표 방법은 무엇이고 유효표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기표 상황을 준비해 봤거든요. 네. 네네. 이 첫 번째 먼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정규 기표 용구를 이용해서 기표를 했는데 이 완전하게 좀 기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유권자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지만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투표지입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미 결과가 지금 네. 유효투표, 무효투표가 나와는 있지만 네. 한눈에 보기에는 무효투표 같은 경우는 빨간색 사인펜으로 이건 공인되지 않은 기표용구죠. 네. 역시 MC시네요. 네, 잘 선거 전문 아셨는데. MC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규 기표 용구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규 기표가 아닌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리 유권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밝혀졌더라도 무효표로 처리가 됐고요. 이건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표 용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유효표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상황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인데요. 첫 번째 투표용지와 두 번째 투표용지 모두 2번 이상 기표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좀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한 후보에게 여러 번 기표를 한 상황이고요. 네네. 이 두 번째 투표용지 같은 경우에는 각각 다른 후보에게 여러 번 투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유효 투표의 경우도 여러 개를 찍었기 때문에 저는 무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 해봤었거든요. 네. 오른편에 있는 무효 투표 용지는 뭐 당연히 무효일 거라는 생각은 했고요. 네. 그런데 왼편에 있는 것도 한 후보 쪽에 그 기표 용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했기 때문에 네. 유효 투표로 봐주는 거구나 예. 하는 게 조금 새로웠습니다. 네, 저는 이 기표가 네. 이렇게 좀 사람의 심리가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한 후보에 대해서 유효 투표는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예, 무효 투표 되신 분은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김세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무효표가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네네.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선거에서 보면은 어쨌든 유권자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기표를 하긴 했지만 유권자가 한 후보에게 여러 번 기표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를 밝혔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여러 후보에게 기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유권자의 의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무효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투표를 했을 때 한 경우가 개인적인 기억이 한 가지가 나는데요. 제일 첫 번째 유효 투표 지금 있죠. 네. 그 왼쪽에 상단에 있는 네. 그렇게 잘 찍히지 않아서 이걸 한번 겹쳐서 찍으면 네. 유효가 될까 무효가 될까 이런 걱정을 했던 적이 있는데 네, 네. 당연히 유효 투표가 됐겠네요. 예, 그러니까 정확한 의사만 밝혀주시면 된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첫 번째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정규 기표를 이용해서 지금 투표를 했고요. 대신 마지막에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정규 기표 용구를 이용해서 투표를 했고요. 그런데 다른 후보자란에 인주가 묻었습니다. 예. 이번엔 또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역시 또 결과가 나와 있어서 네. 이해가 되긴 하지만 네. 왜 무효 투표구나라는 생각은 좀 이해가 또 되는 게 낙서를 했잖아요. 뭐 공명선거 의지는 좋습니다만은 네. 일종의 또 낙서는 낙서니까요. 네. 무효 투표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유효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표 용구로 정확하게 이제 찍었고 네. 그리고 위에 사실 저 정도의 번짐이라든지 좀 약간 그 잘못 찍힌 정도는 수용해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정규 기표 용구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정규 기표 용구 외에 펜을 이용해서 글씨를 적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효표가 됐습니다. 네. 두 번째 투표용지 같은 경우에는 인주가 다른 후보자란에 묻기는 했지만 이 기표소 안에 비치되어 있는 인주가 묻었기 때문에 네. 네, 네네. 그래서 유효표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 기표 상황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두 MC분께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일단 유효 투표는 네. 한 후보에게 일단 정확하게 찍었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해당 란 외에 찍은 것은 그래도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두 번째 이 기표가 정말 헷갈리는데요. 왜냐하면 두 군데 찍은 것 같이 보여져요. 근데 물론 위에 있는 항목에는 이렇게 흐리게 지금 찍힌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특히 두 번째 투표용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네, 같아요. 제가 그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두 투표용지 모두 유효 투표인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후보자란에 투표하지 않았고 여백에다 기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유권자의 의사가 명확하다고 보기 때문에 유효 투표로 인정이 된 것이고요. 이 두 번째 투표용지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기표가 단순 전사됐다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선거를 했을 때 투표를 하고 나왔을 때 투표함에다가 투표지를 접어서 넣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혹시나 접었을 때 인주가 이렇게 묻을 수도 있습니다. 추정을 해보면 분명히 모양도 좀 반으로 접힌 모양인데요. 그래서 명확하지가 않죠. 이 기표가 단순 전사됐다고 보고 유효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사된 모습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두 개가 하나는 흐리게 찍히고 하나는 진하게 찍혔다면 무효 투표가 됐겠지만 그렇게 되면 전사를 추정할 수 있는 투표용지라면 투표의 모습이라면 유효 투표가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두 번째 아까 살펴봤던 두 번 이상 기표한 상황이라서 무효표가 될 텐데 이번엔 단순 전사라고 확실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저희가 기표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올바른 기표 방법과 유효표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시면 올바르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이 사항들 기억해 두셨다가 투표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730 재보궐선거 집중탐구의 한은지였습니다. 아주 그 마지막 사례에 대해서 우리 방청객분들이 이러시면서 공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선거 사실 개표 이후에 늘 무효표에 대한 논란 때문에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에 주의점을 잘 숙지하신다면 실수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쭉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요. 정확한 기표 용구로 기표를 한다. 한 투표에게 정확히 자기 의사를 밝힌다. 그리고 절대 어떤 용구로도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로 해결을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정확하고 신중한 한 표가 더욱더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은지 리포터 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아마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 또한 또 모르는 사실들을 참 많이 알게 돼서 방송을 하면서 또 이렇게 또 공부하는 기분, 뿌듯한 기분은 참 오랜만이네요. 그렇습니다. 뿌듯해서 아침 못 먹어도 배가 부른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730 재보궐선거 오늘 저녁 8시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8시 이후에 투표가 마감이 되면 그 다음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그럼요. 궁금하실 겁니다. 투표를 한 분들은 8시 이전에 이제 투표를 하고 모두 다 그 자리를 떠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무척 궁금하실 텐데요. 뭔가 특별한 절차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투표가 끝나도 아주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과연 그 절차들이 무엇인지 특설 무대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설 무대 나와주세요. 여기는 다시 특설 무대 투표소 체험 현장입니다. 주무관님, 오늘 6시가 아닌 8시에 투표가 끝난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 경진 씨 이것도 모르셨어요. 이번 선거는 공휴일이 아니라서 많은 분들이 투표하시라고 원래 오후 6시였던 것을 오후 8시로 2시간 더 연장했는데요.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모르셨나 봐요. 미안해요. 알고 계셨네요. 그러면은 7시 58분에 투표소에 도착을 해서 줄을 서다가 8시가 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에 그냥 가나요? 투표 못 해요? 진짜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날카롭죠? 네, 완전 이건 나도 모르겠는데. 허를 찔렸어. 아파. 네, 주무관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투표소를 어렵게 찾으신 유권자분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되겠죠. 오후 8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줄을 서야만 하는 대기인에게는 대기 번호표를 배부하여 모두 투표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투표소 앞에 7시 58분에 도착했다고 그냥 가지 마세요.
당당하게 여러분 투표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투표가 끝났으니까 투표함 들고 가면 돼요? 아직 안 됩니다. 아직 안 투표 돼요? 마감 절차라는 게 남아 있거든요. 투표 마감 절차는 어떤 거죠, 주무관님? 네, 역시 그 투표가 모두 끝이 났으니까요. 네. 투표 참관인들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을 다시 한번 봉쇄 봉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안에 들어있는 표 하나하나가 더 소중하니까 소중히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투표 마감 절차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가장 먼저 투표함의 투입구를 밀어서 닫고요. 잠금 핀으로 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경진 씨가 직접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또 이런 것도 네. 경지 씨가 해봐야죠. 여러분의 대변인으로서 제가 네, 언제부터 대변인? 네, 지금부터. 네, 네. 지금부터 대변인이 된. 네, 투표함의 투입구를 밀어서 닫으시죠. 네, 투입구를 닫고요. 네, 닫았습니다. 여기도 잠금 핀으로 고정을 하셔야 됩니다. 핀이 하나 있네요. 핀이 이렇게. 네, 핀이 이것도 우주선 부품 같은데요. 네, 부품. 네. 이게 나사예요, 나사. 나사 거예요? 나사에 네. 보내야 돼서. 그런가요, 주무관님? 네. 대답을 안 하십니다. 네. 핀으로 고정을 해서 됐습니다. 딱 꽂았네요. 이러면 그럼 봉쇄 봉인 절차 다 끝난 건가요? 네, 봉쇄 절차가 마무리된 거고요. 네. 봉쇄 절차 후에는 항상 봉인 절차를 봉인을 해야 됩니다. 해야죠. 역시 봉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투표 관리관이 그 위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김경진 씨가 직접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예, 아까 그 훼손하면 변질되는 네, 이 그쵸. 스티커. 같은 스티커죠? 네, 네. 같은 스티커입니다. 네. 다시 붙이겠습니다. 스티커를 붙이고 또 서명하는 란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 서명을 해주셔야겠죠? 예. 야, 이렇게 하면 봉쇄 봉인 끝. 네, 그러니까 앞뒤 이렇게 위에까지 정말 2중 3중으로 봉쇄 봉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그렇습니다. 끝난 거죠? 네, 이제 이 투표함의 봉쇄 봉인 절차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투표함 이제 어디로 가죠? 이 투표함은 이제 안전하게 개표소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봉쇄 봉인을 잘 했다고 해도 혹시나 그 영화처럼 네. 막 잘못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경진 씨는 영화를 많이 보신 것 같은데요. 네, 영화 광이에요. 네, 그런 염려는 미쳤어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동할 때는 투표 사무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투표의 전 과정을 지켜본 투표 참관인들이 동행을 하고요. 또한 경찰관 분도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정말 앞뒤로 경진 씨가 의심을 못하게 철저함이 느껴지는데요. 근데 휴대폰으로 여기 투표함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네,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정규의 투표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경진 씨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신가요? 네, 스마트폰 있죠, 저. 예. 스마트폰 있는 남자. 투표함 한번 해보시죠. LT. 네, 광고하지 마시고요. 네, 여기 되면 네. 오. 정규한- 여부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투표함 여부가 예. 확인이 됩니다. 투표함 예. 여부가 여기 번호랑 같이 나오네요. 확인됐어요? 그렇습니다. 확인이 됐는데 이 예. 과정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모든 투표함에는 고유 식별 번호가 내장된 전자칩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만 간단하게 깔아도 정규의 투표함 여부를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투표함이 분실될 우려도 없고요. 손실될 우려도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부정이 일어날래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런데요. 이렇게 안전하게 운반된 투표함은 개표소로 가서 본격적인 개표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개표는 2부에서 이어지고요. 지금까지 특설 무대 현장이었습니다. 메인 스튜디오 다시 나와주세요. 네, 지금까지 투표의 시작과 마감 과정을 체험 부스에서 알아봤는데요. 네. 일반 유권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중요한 절차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정성과 신뢰성이 최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들 절대로 놓칠 수가 없지요. 특히나 또 봉인 스티커의 위력을 새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스마트폰으로도 정규 투표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네. 굉장히 신기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 투표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서 맞습니다. 갑니다. 네. 이런 절차들은 어디서 범직하고 또 알 수도 있는데 사실 오늘 알려드린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사실 시청자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들도 꽤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신기하게 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투표 마감 절차 보고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좀 많은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뭐 방청객 여러분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편안하게 지켜보셨는데 이제 조금 같이 고생을 해보시지요. 예. 네, 사실 이 과정뿐만 아니라 2부에서 또 개표 과정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중요한 개표 과정들도 또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투표 못지않게 더더욱 중요한 개표 과정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특별생방송 7390 재보궐선거 투표하러 온 TV 일부 선거 뉴스 와이드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권대희 아나운서, 네. 이해가 잘 되십니까? 뭐 당연히 잘 되고 있고요. 네. 네.
기존에 알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할 수 있어서 좋고 또 몰랐던 건 새로 알게 돼서 선거 전문 MC를 거듭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마음에 드네요. 오늘 이 방송.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방청 오신 방청객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한 퀴즈로 여러분과 함께 선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많이 맞추신 분께 저희가 소정의 상품도 준비를 네. 하고 있으니까요. 잘 맞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계속 함께하고 계시는 두 분 리포터와도 저희가 이 문제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제 방청객 여러분이 고생이 될지 또 이제 기쁨이 될지 지켜보는 저희는 이제 기쁨이 될 것이고요. 네, 또 왜냐하면 방청객 저희는 여러분은 답을 아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방청객 여러분 이제 머리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나와서 이게 웬 고생인가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대부분 다 맞출 수 있지 않겠는가. 네네. 고품격 방청객들만 모셨어요. 네. 네, 한번 자, 확인을 그렇다면 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내볼 텐데요. 네, OX 권대희 판을 아나운서가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잘 하겠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OX 퀴즈는요. 730 재보궐선거의 투표 시간은 앞서 많이 계속 정보를 드렸어요. 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다. OX판을 들어주세요. 네. 네, 대부분 다 맞추셨는데 유독 한 어머니께서 인상적인 한 분이 계시네요. 시간이 8시까지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네. 딱 들어주셨어요. 저분 혼자 상품을 타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저분 혼자 못 타실 수도 있습니다. 저분 혼자 졸고 계셨구나가 들통날 수도 있는 거지요. 네. 우리 리포터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뭐 전달을 하신 분들이라 이런 질문이 조금 좀 민망할 정도긴 한데요. 먼저 하는지 리포터부터 답 부탁드릴까요? 예, 제가 선거방송 전문 리포터 아닙니까?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지난 6.4 지방선거나 일반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6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시간 연장된 8시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을까요? 네. 홍현수 리포터.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투표소에 퇴근한 후에 가시기 위해 투표 시간이 8시까지로 연장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가 부연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네. 두 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역시 투표하러 온 TV의 리포터들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 한 분만 못 하시겠어요. 자, 네. 그렇다면 두 번째 OX 퀴즈는 우리 세희씨가 내주시죠. 네. 자,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는 자신의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O라고 생각하십니까? X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 둘, 셋. 거의 대부분 O를 주셨고요. 네. 세 분만 X를 주셨네요. 주셨어요. 네. 일단은 내려주시고요. 네네. 예. 네. 이번에는 홍현주 리포터에게 먼저 좀 물어볼까요? 네. 네, 저는 사실 이번 질문은 이렇게 강력하게 확신은 하면서 답은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투표는 아마 유권자의 권리니까 그래도 고용자에게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할 수 있다라는 대답을 그렇습니다. 해주셨고요. 네. 하는지 리포터. 네, 저는 또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친구가 직장인이 있는데 이 친구가 사실 투표를 하고 가고 싶었는데 고용주가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좀 싫어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조금 마음 놓고 투표를 하러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이 고용주에게 이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구할 수 있다. O가 정답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요. 730 재보궐선거 역시 6.4 지방선거와 동일하게 근로자의 투표 시간은 법으로 보장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전 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가 있다면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뭐 이런 그 과태료 1,000만 원 이런 것보다는요. 네. 그냥 당연한 권리를 사이좋게 손잡고 가셔서 당연한 투표를 의무를 같이 하시는 것이 네네.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네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우리 방청객 여러분이 잘 맞추고 계십니다. 네,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으시네요. 네, 역시 고품격 방청객 여러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OX 퀴즈 나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자, 730 재보궐선거에서
이 모든 선거구에서 1인 1표제이다. OX판을 들어주세요. 네, 여기서 지금 많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죠? 네, 이번에는 좀 절반씩 어려울 수 표가 있어요. 갈린 것 같습니다. 730 재보궐선거에는 특히 모든 선거구에서 1인 1표제이다. OX가 많이 나눠져 있는데 일단 내려주시고요. 네. 이거는 우리 한은지 리포터가 먼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네, 이번에는 쉽지 않죠? 네, 이번에는 조금 자신이 없는데요. 네. 좀 어려운 네.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사실 재보궐선거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잘 몰랐거든요. 근데 네. 뭐 그런 곳도 있고 안 그런 곳도 있지 않을까요? 음.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X를 생각하시는 네. 거고요. 홍현주 리포터는 어떤 생각이세요? 네, 저도 학창 시절의 경험을 되살려 보면 이렇게 모든 이런 단어가 들어있는 질문은 그렇죠. 대부분 절대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절대어가 들어가는 네, 것은 그렇습니다. 정답이 아닌 경우가 야. 많죠. 전혀, 절대 뭐 이런 얘기는 네, 그래서 그렇죠. 조심스럽게 X가 아닐까 하고 추측해 봅니다. 네. 역시 우리 리포터들은 머리도 좋고 아는 것도 많지만 센스도 있습니다. 네. 홍현주 리포터는 학교 다닐 때 공부보다는 이제 찍기로 많이 성적 올렸던 것이 또 들켜버렸네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 X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 중 그 한 곳이 1인 2표제인 곳이 있어요. 네. 수원시 권선구 평동 금호동 지역인데요. 국회의원 또 기초의회의원 한 명씩 투표해야 됩니다. 이 지역 거주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또 OX 퀴즈까지 했고 네 번째 이제 퀴즈 한번 내보시죠. 네, 이번 문제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거일에 유권자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어떤 투표소에 가도 투표를 할 수가 있다. O, X.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선거일에 유권자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어떤 투표소에 가도 투표할 수 있다. O, X. 들어주세요. 네. 이것도 역시 거의 많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OX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확신에 찬 얼굴로 표말을 들어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슬픈 표정을 딛고 계신 분도 계시고 나 오늘 선물 하나도 못 받아가네 이러시면서 알겠습니다. 잠깐 내려주시고요. 자, 우리 리포터들에게도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 선거 투표하러 가서는 해당 선거구에 가서 해야 되지 않나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X 맞죠? 네. X 맞죠? X 맞죠? 맞죠? 홍현주 리포터 X 맞죠? 네, 제 생각에도 X일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주신 질문에 또 모든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말씀해주신 거는 사전투표 때 얘기가 아닐까. 사전투표 때는 그냥 모든 선거구에 가서 신분증만 내면 투표를 할 수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본투표기 때문에 X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답을 발표를 해드릴까요? 네, 바로 해주시죠. 네. 네, 맞습니다. X입니다. 네, X입니다. 네, 어떤 투표소에 가도 투표를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은 사전투표 때 그렇게 진행을 저희가 했었던 내용이죠. 네. 설명을 조금 덧붙여서 해드리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과 실시되지 않는 지역이 있어서 투표는 본인에게 지정된 지정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 안내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정보 모바일 웹 내 투표소 찾기 메뉴에서 내가 투표할 곳을 찾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나 다 맞췄다 하시는 분 손. 네. 계신가요? 야, 지금 두 분, 세 분이 지금까지 다 맞추셨다 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계속해서 다 맞출 수 있을지 또 새로운 또 오늘의 승자가 나타날지를 또 다음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OX 퀴즈 네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군요. 투표할 때 반드시 필요한 소지품은 신분증과 볼펜이다. 참 쉽죠. 이거 못 맞추시겠어요? 네. 자, 투표할 때 반드시 필요한 소지품은 신분증과 볼펜이다. OX, 자, 판을 들어주세요. 주세요. 예. 신분증과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였나요? 볼펜이다. OX가 이렇게 많이 나누나요? 예. 네. 자, 일단은 내려주시고요. X가 많으신데요. 네. 우리 이거는, 홍현주 네. 리포터.
네, 기표대 안에 별도로 이 도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볼펜은 따로 들고 가지 않으셔도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X가 아닐까. 네. 제가 보기에는 홍현주 리포터는 다수결에 따라가는 듯한 모든 이런 거에 이제 비껴가는 듯한. 하지만 중요한 건 다 네. 정답을 맞추고 그렇긴 있다는 해요. 거죠. 네. 그렇긴 합니다. 우리 네. 한은지 리포터. 네, 저는 사실 이번 문제를 보면서 방청객분들한테 조금 서운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만 해도 이렇게 기표, 올바른 기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까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 당당하게 오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정규 기표 외에는 그 이에 정말 펜이라든지 그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거든요. 이 점 꼭 참고하셔서 투표하러 가실 때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으시겠죠, 이제? 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그 O 들으신 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꼭 맞추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아까 O 들었던 분들 꼭 맞추시길 바랍니다. 네. 자, 5번째 OX 퀴즈 내볼까요? 네. 문제 나갑니다. 네. 사전 투표를 한 유권자는 6번째였군요. 6번째.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사전 투표를 한 유권자는 선거일 당일날 투표를 하지 못한다. 사전 투표를 한 유권자는 선거 당일날 투표를 하지 못한다.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X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OX판을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네, X가 많으신데요. O도 O는 간헐적으로 많으시네요. 보입니다. 네네. 네, 자, 내려주시고요. 내려주시고요. 네. 자, 이 질문 홍현주 리포터에게 먼저 좀 드려볼게요. 네, 제 생각에는 모든 유권자분들이 투표를 딱 한 표씩만 해야 되는데 사전 투표 때도 투표를 하고 이번 본 투표 때도 투표를 하면 2표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정답은 X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답이 X다. 한지 리포터? 네,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왜 한성 유권자한테는 1인 1표라고 배웠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네. 그죠? 그래서 아마 사전 투표를 하셨으면 본 투표에서는 하지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정답은요? 그러니까 하지 못한다니까 O가 되겠죠. 네. 우리 사전 홍현주 투표를? 리포터는 잘 설명은 하고는 X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도 잘 풀고 나서 OMR 카드를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지금 양상이 벌어졌어요. 자, 아까 그리고 또 이제 방청객분들 보니까 왜 틀리신 분들이 이렇게 당당하신지 X 그러니까 맞추시는 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드는 경향이 있고 또 이렇게 좀 틀리신 분들은 내가 맞아 이런 느낌으로 네. 딱 드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렇죠? 예. 자, 사전 투표를 한 유권자는 선거 당일날 투표를 하지 못한다. 못하니까 O가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O가 정답입니다. 네, 네. 여러분의 양심을 맡기겠습니다. 모든 문제에 정답을 맞추신 분은 계십니까? 계신가요? 손 들어주세요. 네. 이거. 투표하러 온 TV의 방청객 네, 네. 여러분, 고품격에서 저품격으로 떨어지는 순간을 여러분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공부를 해서 또 네. 배워나가는 게 그리고 저희가 또 많은 정보를 가르쳐 드리는 게 저희의 의무고 임무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방청객 여러분도 이제 도움 되셨겠지만 신청하고 계셨던 분들께서도 아마 오늘 문제들 함께 푸시면서 투표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방송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투표 현장 다시 한번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동작을로 연결할 것 같은데요. 리포터 연결합니다. 우리 안기령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동작구 흑석동 제5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재보궐선거는 지난 6.4 지방선거 때처럼 전국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16개 지역구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에서는 이곳 동작을에서만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 흑석동 제5투표소를 비롯해 동작구에는 총 42곳의 투표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 시간 10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이른 아침보다는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고 가셨습니다. 특히 업무 중에 나온 것 같은 직장인분들도 투표를 하고 가셨습니다. 730 재보궐선거에도 근로자의 투표 시간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선거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투표하러 오신 분들 중에 한 분 만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흑석동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은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일을 하실 시간 같은데 어떻게 투표하러 오시게 되셨나요? 네, 투표는 그 국민의 그 신성한 권리고 또 지역 일꾼을 뽑는다기에 자진해서 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오전에 투표를 하셨는데 간단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치가 뭐 진보와 보수를 나누고 있는데 이번 선거는 그것보다도 진정한 지역의 일꾼을 뽑는 그러한 선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소중한 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으로 투표를 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작구 흑석동 제5투표소에서 안규령이었습니다. 메인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정말 멋진 유권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직장인들 분께서는 업무 시간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에게 반가운 정보가 아닌가 싶은데요. 또한 그 투표소 관리 책임자인 투표관리관에게 투표 확인증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표 참여에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투표는 8시가 마감이라는 사실, 퇴근 후에 꼭 투표소 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묻습니다. 나는 뭐 다른 것보다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의심이 되기도 하고 뭐가 있는 건가? 인터넷엔 부정선거라고 말 많던데요? 일단 그 전자개표기인가가 문제 아닌가요? 선거 결과가 기계로 결정되는 게 말이 되나요? 투표지 분류기는 유효표와 미분류표, 즉 무효표 또는 정상적으로 기표가 안 된 투표지를 정확하고 빠르게 분류해 개표를 돕는 보조장치입니다. 투표지 분류기 활용 개표는 수작업 개표의 8단계 중 2번째로 여러 단계의 유관 심사 확인을 거치는 개표 절차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TV 보다가 선거 결과가 너무 빨리 나와서 좀 이상했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손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요? 기계도 가끔 고장 나는데. 투표지 분류기는 밤 늦게까지 이뤄지는 개표 과정에서 피로감으로 인한 실수를 줄여 정확하고 빠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컴퓨터로 재야 되니까 프로그램으로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해킹 같은 거 있잖아요. 투표지 분류기의 PC에는 어떠한 네트워크 장치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해킹이나 외부에서 접속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보안 검증을 통해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이 실행되므로 프로그램의 위변조 조작 등은 불가능합니다. 전자개표기가 특정 후보자 표를 미분류로 처리한 사진을 봤는데 어떻게 된 거죠? 기표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투표지 분류기는 미분류표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미분류된 표들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집계 과정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육안으로 확인하여 유무효를 판단하게 됩니다. 투표 못하게 투표소를 갑자기 바꾸는 일도 있다고 들었어요. 투표소는 가급적 이전 선거에 사용된 장소로 정하지만 재개발 등으로 관할구역 변경, 건물주의 불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됩니다. 또한 투표소는 각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유불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미리 투표해놓고 투표함을 바꿨다는 말도 있던데요. 투표 종료 이후 투표함은 봉인되어 각 정당의 관계자가 개표소까지 동행하게 됩니다. 또한 투표함마다 고유 식별 번호가 있는 전자칩이 부착되어 있어 만약 투표함이 바뀌었다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원래 일이란 것이 눈으로 직접 봐야 하잖여. 가서 보면 확실하겠지. 누구나 개표소에 오셔서 개표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면 누구나 개표 관람증을 받아 모든 과정을 직접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개표는 선관위위원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지 감시도 해요? 개표 업무는 선관위 직원 외에 교사, 공무원, 일반 국민이 함께하며 또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추천한 사람이 개표 참관인이 되어 개표의 전 과정을 감시하고 촬영하며 문제 시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방송사마다 개표 진행 속도가 왜 다른 거죠?
선관위 홈페이지를 봐야 하나? 선관위는 개표 자료를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다만 방송사마다 그래픽 구성 등의 제작 여건에 따라 방송에서의 개표 진행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 최종 결과와 방송 최종 결과가 정말 일치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전국의 모든 개표소는 최종 확정된 개표 결과를 기록 보고용 PC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로 전송하며 동시에 팩스로도 전송하여 두 결과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비교하고 확인합니다. 또한 개표소마다 개표 상황표가 게시되어 현장에서는 누구나 개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게시된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비교하며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의 최종 결과는 조금도 다를 수 없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 하라고요? 우리의 귀는 열려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네, 730 투표하러 온 TV 1부 선거 뉴스와이드 마칠 시간이 어느덧 다가왔는데요. 많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1시간 반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투표소로 가셨나 봐요. 네, 지인들이 문자 톡을 보내서 네, 도움이 됐다고 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준 홍현주 한은지 리포터는 어떠셨습니까? 먼저 우리 한은지 리포터부터. 네, 정말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투표를 하는 데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시간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는 위대한 밑거름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시까지가 투표 시간이니까요. 해당 유권자분들께서는 꼭 잊지 말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홍현주 리포터. 네, 저는 오늘 이 투표하러 온 TV를 함께하면서요. 정말 쉽고 재미있게 선거 공부를 한 느낌입니다. 함께 퀴즈도 풀어보고요. 직접 과정도 체험해보고요. 방송 내용 중에는 이 투표소를 갈 때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한다는 내용이 무척 기억에 남는데요. 투표하러 가실 분들 신분증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홍현주 한은지 리포터 두 분께서 아주 핵심만 콕콕 집어주셨습니다. 역시 자, 특별 생방송 730 재보궐선거 투표하러 온 TV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3시에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유권자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1부 선거 뉴스와이드 진행을 맡은 권대희, 김세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